요즘 시대가 사람의 궤적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텍스트 하나하나만 뽑아다가 헤드라인을 박아 놓고 "이 새끼는 이 말을 했으니 쓰레기입니다."라고 하고 "자 돌을 던집시다."라고 하는 사회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건 이제 기안84 이번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려 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안녕하세요. 온갖 것들에 대한 통찰을 파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오늘 아침에 네이버를 딱 들어갔는데 메인에 웬 거지 같은 기사가 있어가지고 들어가 봤어요. 기안84 또 혐오 발언, 아침밥 안 해주는 여자들 바람 피울 듯, 중앙일보에서 나온 기사였는데 들어가서 읽어보니까 기안84랑 이시연이랑 친한데, 최근에 기안84가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이시연의 아내 뭐 서지승이라는 사람이랑 하루 동행하면서 뭐 인터뷰하고 그런 내용이었대요. 아르바이트 출근길에 같이 가는데 기안84가 아침밥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남자들은 아침밥에 집착한다. 왜 이렇게 아침밥에 집착하냐는데 밥이 문제가 아니고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침밥을 안 해주는 여자를 만나면 왠지 수영장에 가서 근육질 총각이랑 헬스장 가서 젊은 트레이너랑 바람이 나지 않을까 싶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지승이 "아, 누가 그래?" 이러니까 기안84가 하도 인터넷에서 흉흉한 걸 많이 봐서 그런가 보다고 했어요. 근데 기안84라는 인물 자체가 평범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평범한 범주 안에 들어가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화제가 됐던 거고, 근데 그 평범함에 들어가진 않지만 그가 보여주는 특별함이 이게 반사회적이거나 뭐 누군가에게 피해를 끼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를 재밌다 하고 봤던 거고, 닭뼈 같은 거를 먹고 자기 패딩 주머니에 그냥 집어넣고 가고 이런 것들. 근데 그거랑 마찬가지로 기안84가 보여준 뭐 웹툰이나 그런 문화적 세계 같은 게 상식적이진 않단 말이에요. 패션왕 같은 경우도 굉장히 특이하고 재밌었지만 이게 뭐야 싶은 막 늑대 인간이 된다거나 되게 극단적 상상력을 보여줄 때가 많았단 말이야. 무슨 오바마가 지방대에 와가지고 MT를 다닌다거나 도시 전체가 트램폴린이 된다거나 진짜 말도 안 되는 극단적 상상을 보여줄 때가 많았는데, 근데 생각이 가는 방향이라는 거는 늘 적당한 방향의 괜찮은 생각만 뽑는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극단적 세계의 상상을 갈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재밌는 상상력을 뽑아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되게 재밌게 보는 예술적 컨텐츠들, 뭐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도 사실 뭐 20-30년 전에만 나와도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엽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세계관이었는데, 지금은 되게 폭력의 수위 자체가 높아졌으니까 아무렇지 않게 보잖아요. 좀 잔인하네 이 정도로. 난 이 얘기한 것도 뭐 딱 기안84 특유의 극단적 상상력이 아침밥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막 나간 거예요. 아침밥 안 해주는 여자? 남편을 안 챙기는 여자? 남편 안 챙겨주면 나가서 바람피나? 이런 식으로 그냥 얘기를 한 거야. 그럼 이거에 대해서 서지승 같은 경우는 원래 기한이랑 아니까 얘 또 이상한 소리 하네 하면서 그냥 재밌게 보고, 기안84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애초에 기안84가 평범한 규격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기안84가 형수님이랑 친한가 보네, 이상한 소리 하네, 편하게 얘기하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컨텍스트에 전혀 집중하지 않고 텍스트만 뽑아서 가져다가 일단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쓴다는 거죠. 구글에다 기안84 여성 혐오 뜨면 뭐 이상한 이거 가지고 또 기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 하면 사람들이 이거에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아. 기안 원래 좀 그럴 수 있지 뭐 그게 뭔 여연 발언이야, 기안이 하는 그냥 헛소리 같은 거지 라고 하고 끝나고, 유튜브 채널도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의 댓글들이 전혀 반응도 없어.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저희가 뭐냐? 누군가가 여성 혐오를 했다는 논란이 일어난 것 자체를 사람들이 재밌어하고 흥미로워하니까 기사를 클릭하고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기안84 플러스 특이한 언행은 조회수가 늘 터진단 말이야. 화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안84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떤 맥락이고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 불편해서 클릭할 만한 그런 자극적인 기사들만 생산을 한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누가 생산을 하느냐? 인터넷에 그 쓰레기 같은 언론 호소인들 뿐만이 아니라 중앙일보나 조선일보 같은 거대 신문사에서도 이런 쓰레기 같은 기사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별론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문화권이 왜 이렇게 돼버렸나 생각을 해보면 정답이 있어. 인간에 대한 정답이 있어. 인간상에 대한 정답도 있고, 삶에 대한 정답도 있고, 윤리적인 정답도 되게 있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좁고 서로 워낙 비교하고 일체화된 사회였었던 역사가 길어서 그런지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인가에 대한 정답이 다 정해져 있어. 남들을 불편하게 하면 안 되고 민폐 끼치면 안 되고 모두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평범한 상식선의 발언만을 해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인 상식선의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시대에 달라지면서 너무 달라지는 거야. 옛날 분들 같은 경우는 여자가 애 그래도 두세 셋 낳아야지, 아침밥은 당연히 해줘야지, 이런 게 지금 들었을 때는 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소리였어. 근데 지금 시대에는 그걸 들으면 막 너무 불편해.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특유의 그 윤리적 우월, 윤리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야 된다는 그 강박과 합쳐지면서 젊은 세대는 이쪽 세대를 혐오하게 되고 이쪽 세대는 젊은 애들이 왜 이렇게 유난 떠냐 이렇게 되면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러한 기준 가운데에 기안84 같은 특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도 어떻게든 묻지 못해서 안달인 거야.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묻어버리지 못해서 안달인 그 유난 떠는 애들의 퍼센티지는 10% 20%? 이 정도밖에 안 돼. 평이한 다수는 빠은 소리나 짜증나는 소리를 들어도 아씨 또 이상한 소리 들었네 하고 말아. 근데 10% 20%의 번쩍번쩍하는 센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30대 남자가 그런 빠한 말을 했어. 그럼 그걸 보면서 저 30대 남자 한남 새끼들 다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거고,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반대로 여자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면 역시 20대 여자애들은 다 생각이 없어 이렇게 또 묶어서 가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극단과 극단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서로에 대한 퉁쳐서 10% 10%의 싸움이 가운데에 80%를 묶어놓고 여기가 병신이고 여기가 병신인 건데 여기서는 이만큼이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만큼이 병신이라고 생각하고 이 싸움을 부추기는 건데, 부추기는 주체가 뭐냐? 언론이야.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랑 커뮤니티로 세상을 배우면 안 되는 게, 언론이랑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는 뭐 기사나 글이나 특징이 뭐야? 주변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지점을 말할 때 화제가 돼. 사상적으로 되게 극단적인 인물들의 발언이나 사건 같은 게 커뮤니티나 언론에 나오잖아요. 왜 그게 화제가 되겠어? 내 주변엔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그게 화제가 되는 거야. 내가 사회를 보는 시선을 그런 걸 가지고 구축하기 시작한다면, 그럼 내가 보는 세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세상과는 굉장히 다른 극단적이고 강렬한 세상이 되고 자극적인 세상이 된다는 거지. 그리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 일반 생활로 가져오면 예전에 밈으로 나왔던 논리로 압사라는 그런 커뮤니티충이 돼버리는 거야. 런닝크루 하는 친구들한테 야 런닝크루 다 바람 피려고 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고, 런닝크루에서 바람이 날 수도 있지, 어떤 스포츠 동아리에서든 바람이 날 수도 있지. 근데 스포츠 동아리에 바람 피려고 가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나도 스포츠 클럽을 하는데. 결국에는 이게 사회가 개개인이 격리되기 시작하면서 이웃들이랑도 얘기를 안 하고 그나마 친구들, 정말 소수의 그 커뮤니티층, 자기랑 원해서 교류하고 싶은 사람들이랑만 교류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예전에는 이 지역 단위 중심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졌다면 지역 단위 중심 커뮤니티의 특징은 세대가 어쩔 수 없이 엮여요. 다 10대부터 70대까지 엮이고,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뻘들한테 예의를 배우고 그 꼰대 같은 소리도 좀 들어보고 이렇게 되는 사회였는데, 이제는 이게 나이대 종으로 커뮤니티가 묶이는 게 아니라 횡으로 같은 나이대끼리 아니면 같은 취향끼리만 커뮤니티가 묶여 버리니까 서로에 대해 되게 멀어지고 욕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지. 한국 사회는 좁은데 정답은 원하고 있는데 각 세대가 말하는 정답은 다르니까.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는 단어를 텍스트로 뽑아서 이게 옳고 그르냐를 말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100명이 있으면 100명의 삶의 궤적이 다른데 그 삶의 궤적에서 어떤 분은 아내가 바람을 펴서 헤어졌어. 그래서 아, 자긴 여자 못 믿어. 막 이런 아저씨들 있어. 반대도 있지. 자, 남편이 맨날 술 처먹고 그러다가 바람 피다가 이혼했어. 그러니까 아, 요새 남자들이 다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 자, 테니스 클럽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방이어가지고 테니스 클럽 어르신들, 형님들 나이가 많아요. 4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있어. 가끔 우리의 기준, 20, 30대의 기준으로 봤을 땐 이상한 소리를 하셔요. 가끔 여자가 애는 잘 보냐, 이런, 뭐 밥은 잘 해주냐,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어르신분들이 알아요. 아이고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그러고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농담조로 하면서, 원래 농담이라는 게 코미디가 약간 사회적인 편안함에서 한 발짝
벗어난 발언이 유머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원래 코미디는 좀 위험한 거거든. 근데 내가 그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아내도 테니스를 같이 쳤거든요. 아내도 그런 옛날 꼰대 같은 말을 하시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 아닌 걸 알아. 왜냐면 우리가 처음 테니스 클럽 들어갔을 때부터 너무 잘 챙겨 주셨거든, 외부인 같은 사람을. 그래서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 그냥 웃으면서 "아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요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요." 하면서 잘 놀았어. 근데 요즘 시대가 사람의 궤적이나 이런 거는 아무 상관없이 텍스트 하나하나만 뽑아다가 헤드라인을 박아 놓고 "이 새끼는 이 말을 했으니 쓰레기입니다."라고 하고 "자 돌을 던집시다."라고 하는 사회가 돼 버리는 거야. 근데 다행인 건 이제 기안84 이번 걸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질려 버린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고. 최근에 박성훈 씨 오징어 게임 배우가 스토리에다가 오징어 게임을 뭐 패러디한 AV 커버를 올렸다가 뭐 난리가 났어요. 솔직한 생각으로 '아 그게 뭐가 그렇게 그 정도로 죽일 듯이 해야 되나?' 싶은 거야. 근데 나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올렸다 지우고 미안하다.' 했으면 된 거 아닌가. 근데 갑자기 무슨 박성훈이 거의 성인물 유포자인 것처럼 스타뉴스의 어떤 기자는 아마 박성훈 자살할 때까지 쓸 기세인 기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 그래서 박성훈이 예정된 드라마도 하차하고 그랬어. 그래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박성훈이 원래 나가려고 했던 드라마가 굉장히 여성향적인 드라마였기 때문에 그 여성향적인 드라마를 주로 시청하는 시청자층이 불편해해서 하차는 할 수 있다고 쳐. 근데 이걸 가지고 박성훈을 거의 인격적으로 묻어버리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역시 사과를 하면 안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예전에 아이유 제재 앨범 나왔을 땐가 그거 가지고 무슨 소아성애니 뭐니 저기 진짜 모자란 그 커뮤니티에서 몰아가려고 그랬는데 아이유 사과 안 했어. 그냥 다 고소 때린다 그랬어. 다 고소 때리니까 끝나더라고. 이번에 탑 같은 경우도 오징어 게임으로 복귀할 때 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어요. "왜 벌써 복귀하냐." 근데 뭐 탑이 잘못은 했지. 대말을 했지. 근데 뭐 누구를 팼니 뭐 때렸니 모르겠어. 이정재도 음주운전을 2번을 했잖아. 이병헌 같은 경우도 바람을 폈었잖아. 아 이게 사과하면 사람을 진짜 병신으로 아는 건가? 오히려 이렇게 되면 사과를 할 이유가 없지. 잘못을 한 건 잘못을 한 건데 잘못을 하고 사과하고 그 이후부터 그냥 "고소 때리겠다."라고 해 버려야지 이게 제대로 끝나지. 그 번쩍번쩍하는 불편한 애들 비위 맞춰 주다가는 그냥 중간에 별 생각 없는 사람들이 하도 이게 시끄러우니까 '쟤가 잘못했나 보네.'라고 전체적인 인식이 그렇게 가 버리는 거야. 실수했어. 박성훈이 실수했어. 잘못했어. 잘못했다고 해. 근데 이 이후로 이제 명예훼손하거나 유포하는 거 다 고소 때리겠다고 해. 차라리 이러면 이렇게까지는 안 커졌을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비호감일 수도 있고 호감일 수도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면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아마 뉴스 토픽으로 따면서 온갖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정도의 삶을 살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자기 애를 낳으라 그러고 막 이딴 짓도 하고 그래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욕은 먹겠지만 그냥 '아 그런 삶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같은 경우도 진짜 이상한 말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왜 이해를 해? 아 그런 마초적인 인간이니까. 결국 인간은 다 다르고 인간은 각자의 생각이 다른 건데 진짜 극심한 피해를 입는 소수자가 존재할 때는 그거에 대한 보호를 하는 게 맞지만 이제는 누구를 보호하고 보호한다는 그 명분 아래 온갖 사람들을 다 쳐내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정답상의 인간을 맞춰 놓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거를 원하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극단적인 번쩍번쩍하는 센서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옆에서 쪼끔만 움직여도 번쩍번쩍하면서 "오오오." 하면서 막 "어어어 저 남이 여염." 막 이러면서 가는 그런 애들이 소수의 유난 떠는 애들을 이제 안 받아줘야 되는 것 같아. 근데 정작 그런 애들의 삶을 봤을 때 삶이 훌륭하냐? 아니야. 보통 반사회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애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 숨이 턱턱 막혀요. '얘가 일반적인 삶이 가능한가?' 싶고. 인간이 어떻게 100% 옳은 말만 하고 다녀요. 자기가 100% 옳은 말만 하고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 보면 99%는 자기가 뱉은 말이 옳은 말인지 틀린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야. 대의적인 윤리적 기준에서는 옳은 말일 수도 있어도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뭐 왜 이렇게 까다롭게 살아? 왜 이렇게 사람 짜증나게 하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니까 뭐 언론이나 여론이나 이젠 불편한 사람들 위주로 사회가 돌아가면 안 될 것 같아. 뭐가 그렇게 불편해. 그러니까 서로의 삶은 서로에게 다 불편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근데 그럼에도 그냥 '아 그럴 수 있구나.'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한번 이해해 보고 결국 이거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게 뭐냐? 또 다른 사람과의 만남, 커뮤니티의 교류, 아니면 좋은 문학 작품이나 좋은 문화적 콘텐츠가 그거를 유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올바른 괜찮은 사랑에 대한 것, 아니면 나랑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작품들. 혐오를 부추기는 작품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도 이제는 불편한 사람들의 논지에 질려버린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탑도 그렇고 박정훈도 그렇고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이성균 때 다 그렇게까지 죽을 거 아니었다고 얘기해 놓고 왜 또 반복돼? 그 불편한 애들은 반성한 적이 없어 애초에 그거를 불 지피는 애들은.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잘라버리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 언제까지 꼬리가 대가리를 뒤흔드는 거를 두고 봐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휴, 고요한 식당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그러면 빠이.